아르헨티나의 국가대표 리오넬 메시, 자타공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 그는 축구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상 발롱도르를 무려 7차례나 받은 주인공이죠. 그해 유럽 리그에서 뛰면서 수십 차례 팀을 우승으로 이끈 전력까지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무슨 까닭인지 모국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끈 건 한 번에 불과합니다. 분명 메시는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메시가 소속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은 왜 세계를 제패하지 못하는 걸까요?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말합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약한 고리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이죠. 메시가 아무리 골을 잘 넣어도 나머지 10명 가운데 수비수나 골키퍼 한 명이 약하면 시합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쇠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가 결정합니다. 그 고리가 끊어지면 사슬은 통째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까닭입니다. 개인과 조직은 물론 국가의 잠재력도 가장 약한 고리가 결정합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답해보세요.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요?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요. 힌트 하나를 드리면 향후 국내에서 야기될 문제의 대부분이 땡땡땡에서 비롯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창의적 파괴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제일 약한 고리는 어디일까요? 실은 제가 외부 강의 말미에 꼭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로 이런 대답들이 쏟아집니다. 잠재 성장률, 부동산 문제, 내로남불, 안전불감증, 청년 실업, 국가부채, 빈부격차, 부정부패 등등. 개중엔 사회 분열이나 북핵 문제, 차이나 리스크를 거론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모두 정답에 가깝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죠. 또 다른 건 없을까요? 하고 재차 묻습니다. 그제야 누군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혹시 땡땡땡 아닌가요? 라며 조심스레 물어옵니다. 그럼 저는 땡땡땡 문제의 심각성을 목에 핏대어 세워가며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앞서 얘기한 땡땡땡에 들어갈 적합한 단어는 뭘까요? 다름 아닌 저출산이랍니다. 저출산은 미래 한국의 생존을 좌우할 핵심 사안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시큰둥합니다. 이러다간 허공을 한참 솟아오른 뒤에야 날개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인데 구성원이 느끼는 위기감은 실상과 괴리가 커도 너무 크죠.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을 1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라고 가정해 보지요. 마을 구성원은 14세 이하 아이가 12명, 생산 연령 인구가 72명, 65세 이상 고령자가 16명입니다. 50년 후인 2070년엔 이 마을 주민이 73명으로 줄어듭니다. 아이는 5명, 고령자는 34명입니다. 고령자가 무려 아이의 7배나 됩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면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2020년 38.7명에서 2070년이면 116.8명으로 급증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에서 2070년 장래 인구 추계를 통해 전망한 한국의 50년 뒤 모습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초래할 암울한 미래상이기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지구상에서 소멸될 첫 번째 국가는 어디일까요?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콜먼. 그는 2006년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로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300년 뒤인 2305년의 한국 인구는 겨우 500명밖에 남지 않는다는 게 인구 변화 시뮬레이션의 결과였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의 부족 국가가 다시 출현한다는 얘기죠. 이미 그 시뮬레이션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는 남자 10명과 여자 10명이 결혼해 자녀를 평균 32명 가졌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남자 16명과 여자 16명이 다시 어른이 돼 자녀를 13명 가지게 된다는 거죠.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전쟁도 아닌 시기에 출산이 이렇게 저조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무려 200조 원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되레 악화일로입니다. 중위 연령만 보더라도 2020년 현재는 43.7세인데 50년 뒤인 2070년엔 무려 62.2세나 됩니다. 위는 2000년에서 2020년 서울시 인구 동향입니다. 20년 전 대비
출생자 수가 무려 64.3%나 감소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빨리 저출산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일도 없고 집도 없어 결혼을 포기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습니다. 아니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아 못 낳는다는 말이 진실이죠. 삶이 팍팍해 나나도 건사하기 힘들다는 아우성뿐입니다. 현재 행복하지도 않고 미래는 불안한데 아이를 낳을까요? 모두들 욜로와 소확행으로 몰려들고 있답니다. 그간 상식으로 여겨왔던 취직, 결혼, 출산이란 경로가 송두리째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작금의 저출산은 역설적이게도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야기한 최악의 결과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인류사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현생 인류의 직접적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4만 년 전쯤 처음 지구상에 등장했습니다. 이래 조상 가운데 단 한 세대라도 후손을 남기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 영상을 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때문에 출산 거부는 4만 년 동안 면면이 이어온 불멸의 줄기를 본인 세대에서 절단하는 행위랍니다. 인간을 뜻하는 영단어 휴먼은 라틴어 후무스에서 유래됐습니다. 놀랍게도 후무스는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가치는 흙과 같다는 것이겠지요. 흙에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고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재생산하는 존재라 하겠습니다. 미국 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윌 듀란트는 인류 역사의 생물학적 교훈 3가지를 꼽았답니다. 삶은 경쟁이고 선택이며 번식이라고 했답니다. 어쩐 일인지 번식이란 거친 단어가 뇌리에 꽂히며 온갖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면하게 될 미래 위기는 인구 문제만큼 확실하게 예견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수축과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고갈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저출산의 후과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합니다. 저출산의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까지 따지면 가정과 사회, 국가 전반에 걸쳐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종국엔 대한민국 소멸이지요. 우리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이 아닌 저출산이란 내부의 자멸이 시작됐습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더불어 인류가 지구상에 안착한 이래 처음으로 당면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영토, 주권, 인구로 구성되고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 감소는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우리는 가진 게 인재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인재 총량의 감소는 국가의 위기입니다. 인재의 창의력이 국가 부의 근원인데 저출산은 인재의 창의력 하락을 불러 미래 경쟁력마저 무너뜨립니다. 단언하거니와 현재 우리에게 저출산보다 앞서는 이슈가 있을까요? 자고 우면하며 신랄 같은 희망에 기대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는 당장 출산 미래부를 만들고 국가 대개조에 나서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은 이젠 점진에서 혁신을 넘어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어야 합니다. 초저출산 덫에 걸린 한국이 인구 위기에 대비할 마지막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출산율 제고로 인한 부담은 국가의 존속 문제로 접근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 낳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 선택이라는 걸 가임부부들에게 반드시 심어줘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